구치소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멧돼지를 빼내는 방법을 이병철 변호사가 설명했는데요. 사이다처럼 통쾌하고 코믹합니다. 일단은 지금 독방에 있죠? 예. 뭐 2평짜리라 하지만 그것도 특별 대우잖아요. 서로 넣으면 돼요. 아, 그 사람 왜 독방에 있어야 되는 권리가 있나요? 그러네요. 홍보방에 12명 방 그 의왕구치소는 네. 8명 있어야 되는 12명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12명 방에 집어넣으면 그자 온전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매도 좀 하려고 국민한테. 사랑의 매도 좀 하려고 국민한테. 지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시켜야죠. 그러면은 지가 그냥 시원한 그 조사받아 올게요. 그 사람 뭔데 혼자서 샤워합니까? 지금 뭐 지가 뭐예요, 뭐. 내란 수배지. 저 멧돼지를 끌어내는 방법 지난주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죠. 홍보방에 집어넣으면 된다. 예, 다시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신 정어리 서포터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어리 서포터즈 우리 정어리 TV의 공식 서포터즈입니다. 정어리 서포터즈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좀 키워 주십시오. 함께 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만드네요. 네, 아이, 그럼요. 이해가 또 쏙쏙 되게 뭐 이렇게 만드니까 좋습니다. 저 조회수 폭발하겠다. 아, 이미 폭발했는데 이제 또 커야죠. 네. 일단 오늘 오시면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이는 7월 29일 오전 10시 김건희는 8월 6일 오전 10시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잖아요. 네. 윤석열이 나오라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죠. 맞습니다. 내란 특검에 안 나갔는데 네. 김건희 특검에는 나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 특검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이 김건희고 예. 이렇게 날짜를 딱 예고를 했어요. 예. 근데 우선 일주일 후에 윤석열이 니부터 와야 돼. 저는 그 고도의 심리전이고 아하. 굉장히 전략적인 그 발표다. 이렇게 어제 제가 딱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예. 첫째, 내란 특검이 어쨌든 지금 그 강제 인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예. 일주일 후에 내가 또 너 잡아올 거니까 너 내란 특검에 빨리 협조해라. 어차피 너 내한테 잡혀온다. 분명히 제가 아마 지금 오늘 그 일주일 동안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 특검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 등등 구치소장도 포함해서 이 특검의 이런 수사 관련 협조 요청에 응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그럼 특검은 법률상 고검장의 예에 분한되게 되어 있어요. 고검장이면 거의 장관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보는 검사장에 예해야 한다. 검사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세 분은 다 장관급이니까 뭐 구치소장은 4급이거든요. 큰 데는 3급. 서울구치소장은 3급이겠죠. 3급일 거고. 그러니까는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공식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법조인 중에 한 분이 정성호 장관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참 정말 온화하시고 법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분이 장관이 또 되셨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저렇게 무슨 구치소에서 농성하듯이 이걸 절대로 놔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은 또 그렇지만 김건희 특검도 특검 법률에 따라서 공식 협조 요청서를 이미 보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장관이 사실은 차관이 했었어야 되는데 친윤을 차관으로 시켰잖아요. 이진수. 그러니까 어쨌든 장관님이 교정본부장이 1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테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이 직접 서울구치소장 지휘해가지고 이 사람 만약에 또 뭐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직위 해제시켜 버리면 돼요. 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하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직위 해제시키고, 뭐 부소장한테 또 지휘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 그런
행정적 조치들을 이제 다 이제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은 내란 특검님이 강제 인치를 또 성공하도록 이제 그런 또 예를 갖추는 차원도 다 복합적으로 해서 일주일 후 다음 주 화요일 날 김건희 특검실로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이를 이번에 부른 사유는 어제 브리핑에 의하면 명태균 게이트 그 공천 개입 예. 건이다라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잡아와서 왜냐하면 그 수사는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다. 사실상. 예. 또 뭐 창원지검, 서울중앙지검이 또 수사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데도 일주일을 주는 거는 그런 내란 특검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도 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는 나오는데 문제 없을 걸로 보십니까? 김건희는 아마도 정말로 새벽에 일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근데 뭐 웬만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 괜히.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제가 그 어제 그 발표 나고 여러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거의 많은 민주 시민들이 도망간다. 왜 2주일 이상 시간을 주냐. 당장 잡아라. 제가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도 저는 이 특검팀의 굉장히 정교한 심리전이고 작전이다. 그리고 김건희는 4개의 범죄 혐의를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등, 네. 뭐 16개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게 명태균 그 공천 개입건,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이 2개는 수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이미. 이거는 당장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추가로 지금 3부 토건, 뭐 또 이거는 이제 그런 등등 수사할 게 많기 때문에 예. 여러 번 소환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어제 브리핑 했잖아요. 그러면 2주 후에 그럼 부르면 또 불구속 상태에서 집에 보냈다가 또 부르고 그럼 언제 구속시키지? 빨리빨리 좀 잡아 넣어라. 이제 김건희도. 구속시켜놓고 조사하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어제 그 특검보의 브리핑은 페인팅이라고 봅니다. 그날 부르면 네. 이제 딱 준비가 끝난 명태균 그 게이트 그 인사에 개입한 거 그거 하나만 구속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뭐 이미 다 끝난 그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 2개로 바로 구속영장 바로 쳐서 잡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조사 받으러 나와가지고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집에 보내고 영장을 청구하겠죠. 이제 예. 영장 실질 심사하고 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관에 깔면서 여러 번 소환 조사한다고 잡아놓고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그 신경 쓰이더라고요. 혐의를 특정해 달라.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뭐 우리가 뭐 방어가 안 된다. 혐의를 특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김건희 변호인이 김건희 변호인 쪽에서. 그래요? 제가 어제까지는 그 기사는 못 봤는데 예. 뭐 그 변호인 쪽은 뭐 그런 주장하는 거는 뭐 할 수는 그러니까 특정을 안 해놓고 뭐 이렇게 막 포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은 또 안 나온다고 한 자락을 까는 것인지. 그런데 이제 특검팀에서 예. 우편으로 소환장을 이제 발송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소환장을 발송할 때는 그 혐의 사실들을 다 적어서 특정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김건희로서는 이제 제대로 조사받는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김건희 보면서 궁금한 게요. 이렇게 살아온 여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빵이 안 갔다는 게 저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들을 만났던 거죠. 그런 윤석열 전에도. 그런 비결이 뭘까요? 쟤네 엄마는 갔는데. 그러니까 김건희도 인물은 인물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악녀지만. 예. 그리고 그 또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지금 한 2주씩 이렇게 또 시간을 주면 뭐 증거 인멸하고 또 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제가 딱 날짜를 딱 못 박아가지고 그리고 범죄 혐의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범죄자들의 심리가
언제 소환이 날짜가 안 잡혀 있으면 서로 전화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데 날짜를 못 받고 딱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전화하는 것도 못 해요, 심리적으로. 예.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 일자가 딱 잡혔는데 서로 만약에 통화하고 이런 게 또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러면 바로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이거는 이 경험이 많은 굉장히 이 전략적인 그런 발표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냥 어항 속의 건붕어야. 다 국민들도 보고 있고 우리도 다 보고 있어.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 저희는 윤석열 다음 주, 김건희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너무 긴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철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플랜이 있구나. 이제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도 수사하는 스타일을 보면 조은석 특검하고 민중기 달라요. 특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두괄식, 미괄식 뭐 이런 차이라고 그럴까? 내란 특검은 빠르고 예. 그 조금 실수도 하고 예.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이게 계산을 다 끝내고 치는 뭐 전쟁 때도 지휘관들이 두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죠. 장군들도 뭐 둘 다 장점이 있는 거니까 또 뭐 단점은 밑에 특검 보들이 또 보완하면 되는 문제고. 그런데 세 번째 최상병 특검님은 양자가 좀 이렇게 절충된 믹스가 빠르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전략적이기도 하고 참 좋은 분들이 세 분 다 잘 뽑았다고 보십니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특검 평가는 끝나고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 6.25 전쟁 때 보면 예. 6.25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메가더 장군하고 중국의 팽덕해 장군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메가더는 진짜 전쟁에 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 할 만한 천재죠.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정말로 천재적인 걸로 전세를 엎었잖아요. 그런데 메가드는 중국하고 싸운 게 아니고 김일성이하고 싸운 거예요. 그때까지는 중국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북진을 하니까 중국 이제 모택동부터 그 이제 정치 전략은 주얼레 총리, 그다음에 군사 전략은 팽덕해 장군. 팽덕해 장군은 정말로 뭐 대단한 장군이죠. 항일 투쟁, 국공내전 뭐 대단히 충성파고 문화대혁명 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이제 팽덕해 장군하고가 이제 발표를 한 게 주얼레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메가드가 북진을 하되 청천강 이북으로 넘지 마라. 평양 이북으로 오지 마라 이거죠. 올라오면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무시하고 그냥 올라갔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그 중간에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150km가 이렇게 내려와요. 거의 평양까지. 청천강을 넘어오니까 자 우리는 약속했어.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는 개입 이제 한다. 이제 공개적으로. 그때 이제 은밀하게 중공군 50만 부대가 그 추운 개마고원을 타고 150km 밑에까지 내려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포위해서 섬멸한 게 일사후퇴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 그 6.25 전쟁을 압도적인 미제국주의에게 KO성을 거둔 전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메가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은퇴했죠. 그리고 미국 돌아가서 그런 메가드의 너무나 엄청난 실수, 이런 중공군이 들어온다는 수십만 개의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공 그따위는 우리가 그냥 폭격하면 끝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참패 너무나 심각한 실수가 공개돼 가지고 메가드가 대통령 선거를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팽덕해 장군이 압도적으로 이긴 전쟁이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와서 휴전으로 끝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팽덕해는 굉장히 치밀하고 차분하게. 근데 메가드는 굉장히 빠르고 좀 천재적이고. 저는 내란 특검은 약간 메가드 스타일. 김건희 특검은 팽덕해 스타일. 좀 그런 느낌을. 예. 그렇게 비교를 뭐 해주시니까. 네. 예. 하여튼지 어떤 특검이 제일 잘했는지 그건 이제 결과가 증명하는 거고 그거 좀 나온 다음에 네.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이제 3대 특검이 풀 가동되고 있는데 다시 그 지난주로 돌아가서 우리 철스트라다무스의 예언보다는 조금씩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희룡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이게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기다려 볼만하다? 지금 김건희 특검은 이제 16개. 예. 근데 그거를 막 지금 한 대여섯 개가 동시에 막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애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예. 그런데 장애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따박따박 잘 가고 있습니다. 장애들을 보면 당장 집사 게이트. 집사는 해외로 도주했죠. 그렇지만 집사의 지금 부인의 신병이 사실상 확보됐잖아요.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바로바로 보완하는 조치가 바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투자한 한국 정권금융 등등등등 다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김예 성인은. 그 다음에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장애가 생겼죠. 4명을 영장 넣는데 2명은 이제 구속이 됐고, 예. 그 조 회장은 영장이 기각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회장은 지금 잠적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조 회장은 다시 보강해서 넣으면 영장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부회장은 신병 확보. 뭐 지금 밀항 아니면 예. 밀항도 지금 어렵고 결국 잡혀오죠. 근데 이렇게 장애가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계속 보완 조치를 해서 바로바로 또 진도가 나가도록.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많은 평론가들 또는 법조인들이 이런 정의리 TV나 이런 유튜브 나와서 전부 다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은 상식에 맞는 거였죠.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저는 이거는 다 끝났다. 금감원 조사부터 그다음에 포괄영장. 그러니까 포괄영장이라는 걸 해봐야 알아요. 주가 조작 요새 포괄영장은 그거를 이제 받아내면 그 AI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빨리 쳤고 빨리 지금 영장이 이제 나온 거죠. 굉장히 이거는 빠른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그런 게 다 극복되면서 이제 한 대여섯 개의 마차가 그냥 가고 있다. 원희룡이 또 장애물이 생겼죠. 예. 국토부 직원들이 막 증거를 은폐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은 국회의원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김희국 의원, 예. 머리 이렇게 대머리처럼 바로 체격 좋은 네. 그 유승민 계열인데 그 김희국 그 전 의원이 국토부 그 행정고시 예. 하고 국토부에서만 차관까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 완전 베테랑이죠. 예. 그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실무적인 능력도 뛰어난 분인데 그 김희국 전 의원이 이번 달 초에 국토부 사건 관계 그 직원들과 회동을 했다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김희국 그 의원은 국토부 차관 출신이니까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할 때 너무너무 가까웠을 겁니다. 예. 도움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김희국한테 SOS를 쳤구나. 이거를 직원들이 특검에 불려가면 어떤 논리로 답변을 해라. 그거를 김희국 전 의원이 2년 전에 국회에서 이 양평계 고속도로가 터지고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막 뭐 답변도 뭐 버벅거리고 민주당 김소영 의원이가 여자 의원한테 그냥 바로 공격당하고 할 때 그때 국토부 김희국 당시 의원이 원희룡이를 도와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원희룡이는 혼을 냈거든요. 그 동영상을 지금도 제가 다시 어제 보니까 아니 이란 이안이 있으면 이란 이안 국토부는 그래 새로운 이안이 나왔다. 그러면 이안 이걸 검토하면 되는 거지. 왜 이안을 최저간이라고 했냐. 그 국토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질책을 해요.
원희룡을. 그랬더니 원희룡하고 그 밑에 도로국장이 또 뭐 무슨 변명을 하니까 그래 답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당신들이 국가기관이 이게 최적이야?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야 김희국 의원 프로네. 예. 어제 제가 다시 보니까 이분한테 SOS를 칠 이유가 있구나. 김혜국 의원이 참고인으로 조사 또 받으러 올 거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원희룡으로 바로 치고 간다. 그거는 이제 지금 특검이 차분하게 원희룡은 거물이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추경호입니다. 자. 예. 추경호는 기재부 장관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바로 기재부 장관 했고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바로 기재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23년 12월 달까지 기재부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요 사건들이 23년에 일어났잖아요. 이 7월 달까지 주가 조작도 일어나고 캄보디아 ODA 예. 자금 이게 지금 뭐 언론에 보면 15억 불이 30억 불로 증액됐다. 그럼 15억 불이 늘어났다. 15억 불 한국 돈으로 하면 그게 2조가 넘거든요. 2조를 빼먹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 그때 그게 기재부가 승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2022년도 통일교하고 한 게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통일교가 접근을 했고 건진법사 통해서 22년 연말까지 캄보디아 무슨 사업이라든가 그게 다 기재부의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때 추경호거든요. 그리고 해바뀌어서 삼부토건 그것도 붐업을 시작한 게 추경호입니다. 23년 5월 달에 이제 그 이종호 블랙펄 그 사람이 3부 체크. 그리고 연이어지는 게 원희룡 장관이 포럼에 3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붐업을 하잖아요. 그 원희룡 장관이 포럼 가기 전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었느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을 왔거든요. 젤렌스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안 났는데 일부 언론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와요. 그 추경호하고 만나죠. 예. 만나서 추경호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런 그 재건설 거기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차관 공여를 많이 하겠다. 여기 이제 언론에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여자분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여성 재무부 장관이 돌아가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내용은 한국이 우리를 10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추경호는 발표한 게 한 3천억 정도 지원한다. 차관 공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10조라고 때려버리니까 주가 조작하는 놈들이 이걸 갖고 막 또 광고를 엄청 했어요. 그 이제 이게 또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내용은 공개적인 데에서 싹 지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치밀한 작전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원희룡 장관 다음에 2022년 통일교 캄보디아 어쩌고 해서 한 3조를 빼먹으려고 했던 공작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고 23년도 이런 우크라이나 어쩌고 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붐업의 추경호가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다. 이 추경호도 거물이기 때문에 추경호는 또 사실 더 중요한 건 작년 비상계엄 내란 때 계엄 해제를 하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못하도록 방해한 가장 그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는 내란 특검도 잡아가야 되고 김건희 특검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시간이 더 다져야 되겠죠. 예, 일단 기억하실 건 추경호, 뭐 그다음에 원희룡. 이제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실 김건희를 좀 우습게 본 측면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다가. 네.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해가지고 몇 푼 뜯어먹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규모가 지금 일단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캄보디아의 공적 개발 ODA 자금 지원하는데 15억 불을 추가했다. 이게 2조 아닙니까? 2조가 넘는데
이걸 해먹으려고 했다. 2조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까? 이건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빼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윤석열이가 이런 국가 예산을 해외로 해가지고 빼먹는 거를 기도했다. 이건 이명박 수사를 하면서 배웠다고 봅니다. 아하. 이명박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때 20조, 25조가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 성과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 해외 그런 뭐 석유 광고라든가 이런 딜을 하면 보통 한 20%는 브로커들이 떼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사를 또 그 윤석열이가 했거든요. 그런데 자금 추적에 결국 실패했죠. 그러니까 해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세 피난처를 몇 군데 거치고 이렇게 등등 해서 빼면 이거는 수사가 안 된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라는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구경한 거지. 아, 그러니까 본인도 해외로 돈을 빼먹으면 안전하다. 지금 추정컨대 하여간 뭐 MB는 돈을 많이 뺐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잖아요. 누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 캄보디아는 뭐냐? 나라가 중요한데 MB 때도 자원외교는 뭐 주로 남미 또 그 카자흐스탄이나 스탄 국가들 많지만 동남아도 많았는데 그때도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에서 정권 실세들의 의혹 사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 제가 여기서도 좀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박영선이. 이영수 회장. 예. 이 그 MB 때도 공식적으로는 그때 이제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국무총리실 박영준 네. 왕차관. 이 이제 공식적으로 뒷배경이고 이 이영수 회장이 KMDC라는 법인을 만듭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 KMDC가 당시 MB 정권에 캄보디아 이 바다 석유 채굴권을 가졌어요. 예. 아무 내용도 없는 이거 그 권력의 뒷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독재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하고 딜하면은 끝나는 거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캄보디아, 그때도 캄보디아, 그때는 또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산해서 또 난리 났잖아요. 외교부가 동원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후진국들. 을 통하면 쉽거든. 예. 네, 거기 딜하기도 쉽고 그쪽에 좀 떼주고 좀 주고 네, 나머지는 챙기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네, 그쪽에서 돈 들어온다는데 마다할 거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 정도 보낼 테니까 나머지는 리턴 알았지? 그렇죠. 오케이 삭삭삭 이렇게 했을 그럼 것이다. 거기서 돈을 빼고 예. 이제 한 30% 먹어, 반 먹어, 뭐 반반. 그러면 반을 빼면 여기서 뭔가 이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입은행, 어제 이제 수출입은행 압수수색 들어갔고 수출입은행 제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 당시 은행장 최근까지도 최근에 임기가 끝났는데 그 은행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모피아 그룹이에요. 다 모피아 그룹이 수출입은행장하고 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자 재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 추경호, 그다음 이거 집행하는 거는 수출입은행이 하거든요. 수출입은행장. 이 돈 쏴 하면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국책은행으로 돈을 쏘겠죠. 어쨌든 국책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 은행에서 뭐 빼가지고 권력자가 먹고 나머지는 또 다른 은행으로 또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쪽에서 해먹는 쪽에서 금융기관을 하나 거기에 만들어야 돼요. 이게 또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다 아하.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죠. 제임스 3님 먹은 거 다 뺏어서 재난지원금 줍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님 보통 부지런하게 해먹은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신통방통님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기억 용량은 기가급이네요. 이향님 변호사님 늘 믿음직하고 멋있으셨지만 오늘 더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고도리님
변호사님 체격도 좋으시고 뭘 입어도 뽀다구가 납니다잉. 뽀다구가 납니다잉. 자, 마피아죠, 마피아. 두 번째 궁금한 거. 지금 이제 도망간 놈들이 있잖아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네. 그다음에 김혜성이. 네네. 이게 그냥 도망갔겠느냐. 예. 봐준 놈이 없겠느냐. 그렇죠. 그 뒤가 누구겠느냐. 김건희일까요? 그 세력이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판을 벌이려면 김건희, 윤석열이 이 수준으로 안 되거든요. 이 동남아까지 뻗어 있는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부토건 세력인지 이제 그건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백혜룡 경정님도 예. 좀 그런 가설을 제시하시대요. 이제 그런 세력이 지금 이 도피하는 자들도 다 뒤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다. 이제 그걸 그렇게 봐야 되겠죠. 백혜령 경정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님도 사실 그런 점에서 같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제 김건희가 이렇게 해먹으려고 했던 게 한두 푼이 아니고 나라를 그냥 뒤집어 볼 만한 건데 지금 공적 개발 자금 빼먹는 것도 그렇고 마약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챙기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금 백혜령 경정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수사를 이번에 특검에서는 제대로 못 하는데 검찰에서라도 해야 될 텐데 지금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다 윤석열 맞습니다. 검사들이잖아요. 네. 왜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가 뒀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마약 수사 이 특검이 발족하니까 이제 집에 갔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에 마약 수사 특별팀을 또 발족을 하기는 했죠. 예. 그럼 제대로 하리라고는 뭐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친윤 중에 친윤인 그 친구도 다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거나 뭐 잘 아는 후배들이 그렇거든요. 법무부 차관, 법무부에서 제일 중요한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이거 수사하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정말 반성하고 개과천선을 해서 뭔가 그런 검찰 개혁이든 뭔가 이런 마약 수사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예. 아니 법무부 차관이 서울구치소 지휘해가지고 윤석열이 딱 인치하도록 지휘를 했었어야지.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거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오히려 법무부가 특검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와서 데려가 이런 공문이나 보내고 앉아있고. 저도 이 인사의 이유는 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추측은 있는데 또 말씀드리기가 참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예. 방송에서 부적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 날부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그중에 지금 1심이 3개, 이제 2심은 2개. 근데 그 중에 나머지는 뭐 벌금 정도고 그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5년 후에 재판은 열리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1심에 있는 재판 중에 정말로 중형이 나올 수 있는 거, 그거는 수원지방법원이 하고 있는 북한 대북 송금 예. 사건,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 이 사건. 이거는 지금 관련 공범들이 지금 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또 확정된 경우도 있고 그 공범들의 지금 받고 있는 형이 셉니다. 7년, 10년 뇌물 이런 것도 추징도 많이 붙고 있고 그 공범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측근들도 있거든요. 그 대북 송금은 이화영 오늘 속보 떴는데 재판은 중단됐어요. 네, 재판은 당연히 중단되게 오늘 지금 발표가 났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예, 5개. 예, 대북 송금 중단됐어요. 네. 예. 자,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재판은 열리게 돼 있는 거고 공소 취소가 되지 않는 한 그러면 현재 이런 공범들에 대한 판결 1심, 2심 나오는 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는 엄청난 중형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들이 지금 성향을 보면 그러면 20년 이상 나와요. 이 두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퇴임 후에 또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려면 한 3년 걸릴 것이고 그러면은 연세가 한 70 될 거예요. 그때 그 정도 중형? 그 제가 이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 취소시켜야 된다. 왜? 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조작된 기소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도 장관 지명되기 전에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포럼 가가지고 공소 취소가 맞다라고 나도 생각한다. 이제 그게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그러려면은 이제 확실한 명분은 검사의 수사가 불법이고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그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팀도 민주당에서 발족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억울하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런 그런 국민들 전체에 그런 권리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명분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걸 제가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친윤 검사들이 차관이나 요직에 간 거는 당신들이 저지른 그 범죄적인 것들, 그걸 검찰 스스로가 밝혀가지고 우리가 이 기소가 조작되고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친윤 검사들이 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심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친윤 검사들로 의심받는 그 사람들이 심우정이 구속시키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심우정은 사실 즉시한 거 포기한 거라든지 또는 김성훈 영장 계속 세 차례 네 차례 반려했던 거 이런 거 직권남용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또 고발도 돼 있어요. 예. 그게 특검으로 또 넘어가 있어요. 이걸 그냥 놔둔다는 거는 그렇죠. 저는 검찰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특검에서 어떤 특검이든지 간에 이 세 개의 특검이 전부 이 사건들은 검찰의 조작이나 은폐가 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건희도 봐주고 예. 콜검, 김건희가 너 이리 와 휴대폰 내놔 그런 검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심우정 검찰총장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등등등 이자들을 특검에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그다음에 행동대장 유병호 사무총장 이자들도 반드시. 예. 근데 검찰이 더 중요하겠죠. 이 검찰 수뇌부를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특검만이 할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친윤 검사들이 만약에 스스로 그런 내용들을 수사하고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장이 친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뭔가 개과천선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걱정이 좀 있죠. 그리고 금융도 제가 이거는 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모피아 게이트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집사 게이트라든가 그러니까 금융계에 있는 이 모피아들이 항상 독재 권력의 뒷배가 돼 왔어요. 예. 돈 장악하는 MB 때도 그렇고 윤석열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이제 모피아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움직이고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는 게 잘 안 잡히고 이번에 이 모피아들이 어떤 악당들인지를 반드시 이제 특검이 특히 이제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하실 일이죠. 현재 금융위도 그 모피아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의 모피아들. 특검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역시 우리 또 이병철 변호사님 뵙고 궁금한 거 많이 좀 알아봐서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준욱이라고 그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놈을 갖다가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정부가 인사 시스템에 혹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보수 인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전체주의 정권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자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걸 또 이제 정규재 씨가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팩트로 확인이 된 건가요? 거의 일단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대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설을 네. 넘어선 것 같은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좀 오늘 여기 와서 사퇴했다는 건데 어제 그 보고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전한길이를 비서관 임명한 거다. 김계리 변호사를 임명했다. 뭐 그렇게 하던데 저도 참 어이가 없던데 일단은 이제 이 추천이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 시스템의 문제는 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겠죠. 근데 뭐 비서관 그런 그 분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특별하게 뭐 잘 살펴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임명하라고까지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그 밑에 시스템은 이제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처음에 장관들 이렇게 해서 그때도 건방을 떨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집단에는 그때 그날이 뭐였느냐면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발표한 때예요.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성희롱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저도 아는 분인데 3과를 패스한 분이에요. 서울법대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고시패스 많이 하면 훌륭한 분인 거야. 윤석열이 눈에는. 이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훌륭한 있다고 하다가 이제 성희롱 발언 나와서 이제 그 친구도 낙마했지만 그때 제일 지지율이 폭락한 게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박순애. 만 5세 입학. 예. 또 본인이 그냥 만취운전도 뭐 거의 사망 치사량 수준의 술을 마시고 예. 그 박순애 그거 버티다가 결국은 박순애 임명을 했는데 한 달 후에 결국은 사퇴했거든요. 그때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25%까지 내려가고 예. 이제 사퇴를 했죠. 이번에도 또 교육부 장관 이진숙 이 사람을 왜 또 임명이 됐을까? 저는 그게 너무 많은 제 주변에 30, 40대 제 후배 그 학생들 자녀들 키우는 교육시키는 분들이 이진숙에 대한 진짜 비난은 엄청났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증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도 에러는 나잖아요. 예. 정치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저는 70%를 목표로 해야지 정치라는 게 깡패도 한 표고 깍두기도 한 표고 공자님도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에러가 났다 해서 너무 또 뭐 이걸 좀 방황하거나 할 필요 없고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보완하면 되고 또 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 스타일답지 않다 이런 느낌을 요즘 많이 가져요. 또 많은 분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신속하게 조치를 안 한다. 민정수석 지난번에 그 이름도 까먹었는데 민정수석 문제가 됐을 때는 신속하게 그 조치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강순우 장관 후보자도 계속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너무 시간을 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신속한 이런 결정을 못할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치는 바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발전이 됐는데 네. 아까 쭉 역대 정부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인수위원장 했던 이경숙 총장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 RNG 발음해가지고 지금 네, 날아갔죠. 하여튼지 그 우리나라가 특히 민감한 부분이 교육, 군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박탈, 평등, 공정 이런 가치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진짜로 알로 보거든요. 대통령도 알로 보거든. 왜냐? 너무 똑똑해 일단. 첫째,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이에요. 그것도 5,200만 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혁명가예요. 예. 여차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여차하면 한 방에 그냥 깜빵 보내버려. 예. 그러니까는 5,200만 가장 뛰어나고 똑똑한 그리고 혁명가인 사람들을 모시고 정치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부산이지만 부산의 제 어르신들 김영삼 당시 민주당 총재를 절대적으로 지지했지만 김영삼 총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때 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존경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애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애칭이죠.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에 그런 그 정치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친숙하기도 하고 예. 어떤 경우에는 한 방에 그냥 국민들이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대한민국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걸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시원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첼스트라다무스 시대영과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